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웃기는 뉴스. 아우, 이제 좀 덜 부끄러우신가 봐요. 이게 웃기는 뉴스는 뉴스 오래 이거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사실 별로 안 부끄럽습니다. 진짜? 가짜 뉴스가 좀 아, 부끄럽죠. 그래요? 자, 그럼 가짜 뉴스 할 때 우리 네, 박지희 아나운서를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조국 장관에 이은 추미애 장관 공격, 유튜브 민심이 막아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막아냈다. 이런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뺄게요. 전국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에서 SBS 고발했다고 과도한 대응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는데 기사 떴는지 한번 확인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도대체 짓거리고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아직 한국기자협회. 자기들도 기사 쓰기 좀 쪽팔렸나? 안 쓰나? 일단 슬쩍 이제 네. 넣어놓고 반응을 보는 걸까요? 야, 간 보는 거야? 네, 전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지금. 여기 있다. PD 저널에 기사가 떴네요. 저널에서. 그런가? 연합뉴스. 우리가 332억 원의 혈세를 매년 갖다 바치고 있는 3분 연합뉴스가 전에 제일 올라왔네요. 먼저 썼네요. 네. 자, 4시 4분. 자, 3분 전에 기사가 출고됐습니다. 한번 네. 읽어볼까요, 우리? 네,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 SBS 고발 철회하라라는 좀 제목이 기사 한번 있습니다. 같이 읽어드릴게요. 네. 김준억. 어떻게 썼나 한번 보겠어. 김준억 기자님이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군부대 배치 청탁 의혹을 보도한 SBS와 소속 기자를 고발한 것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니네가 뭔데 취하하라고 그러니까요. 촉구해? 공동 성명은 고발된 SBS의 보도와 관련 제1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SBS를 포함해 다수의 언론사가 기사로 전한 내용이라며 SBS의 보도를 보면 크게 무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근데 얘들이 이제 판결도 해? 그러니까요. 판사도 겸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SBS 입장을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은데 이어서 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상식적이고 제도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반론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런 절차나 과정에 대한 일말의 검토 없이 고발부터 앞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본인들이 그런 보도하기 전에 그럼 본인에게 팩트체크를 한번 더 해보든지. 그렇죠. 반론을 충분히 주든지. 진짜 깡패들이 쓴 것 같다. 누가 썼는지 이거 공개를 해야겠는데요. 그냥 지금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집단 협박이죠. 얘들 너무했다. 네. 이들은 자 추장관 측에서 이번 SBS 의혹 보도를 고발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대. 언론 길들이기. 고발만 하면은 길들이기인 건가요? 진짜 깡패들이 다니네. 당장 형사고발을 철회하라. 한 모여서 집회도 한번 하지 그래 왜? 저 빤스랑 전 빤스가 하던 자리에서 이렇게 철회하라 이렇게 말하려면 좀 모이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모여봐. 얼굴 좀 보자. 어떤 기자들인지. 아니 야권 인사들이나 뭐 그 전 정부들이 언론사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는 그때나 이런 얘기 하시지. 아니 지금 니들은 집행유예 기간이야. 무슨 말이냐면 촛불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국민들이 열어가는데 니들이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진짜 못쓸 짓을 많이 했잖아. 근데 촛불 이후에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조국 때 개판 쳤잖아. 너희들한테 지금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집행유예 기간이야. 근데 이 와중에 협박질하고 안장질하고 문신 까면서 지금 수로 진짜. 자, 여러분들 저희는 믿을 분들이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집에서 주부라고 하셨고 대리기사, 버스기사, 취준생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조국 장관 1차 대전도 이겨내셨고 2차 대전도 승리로 만드신 분들이다. 둘러보세요. 언론이라고 하는 PD라고 하는 언론 노동자라고 하는 저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마치 자기네 세상인 것처럼 최소한의 오죽하면 소송을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찍어 누르는 저런
집단 공동 성명을 보면서 정말 정신이 확 드네요. 네. 예. 자, 뭔가 의사들이 단체 행동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그러게 보이기도 말이에요. 하고요. 지금 성명 낸 언론 노동 3사 한번 보세요. 니네 꼭 고발할 게 훨씬 많잖아. 지금 KBS 다큐 3일 나는 그나마 이거는 PD들이 뛰는 프로라 뒷광고 아닌 줄 알았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런 거부터 사과를 하고 성찰을 해. 이거는 그럼 방송국에 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회사의 제품을 좀 홍보해주거나 이랬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거는 차라리 괜찮아요. 네. 그건 요 PPL이라고 그래서 일정 정도 허용이 돼. 과도하지 않으면. 근데 다큐 3일, 생생정보, 도전 골든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교양 생생정보는 프로그램. 뭐 맛집이나 또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소개해주거든요. PPL 말고 지금 이 문제가 된 뒷광고는 뭐냐면 진짜 자 협찬이에요. 협찬. 이를테면 요거 한번 볼게요. 다큐 3일에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불꽃 축제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의 3일을 담았어.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줄 알았잖아, 우리는. 근데 알고 봤더니 요 옷에 보니까 하나그룹 이렇게 로고가 찍혀 있더라는 거야. 알고 봤더니 하나그룹이 협찬을 한 거야. 1억 1,000만 원. 그래서 한화를 사실상 빨아준 거지. 근데 국민들은 모르지. PPL은 무슨 뭐 쭉 빨아먹는 무슨 뭐 홍삼액이라든가 네. 그런 건 PPL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명시도 안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알고 봤더니 우리 몰랐는데 다큐 3일에 협찬해서 1억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다 돈으로 바른 건데 이거를 고지를 안 한 거예요. 와, 근데 단가가 진짜 세네요. 이런 거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네요. 그리고 사례들이. 그러니까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협찬은 PPL이랑 다른 거거든. 간접 광고잖아요. 네. 협찬은 그냥 이렇게 뭐 충청도 협찬 뭐 그렇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선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걸 고발해야지. 국민을 지금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KBS 추미애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언론들이 이제는 이게 황제 휴가가 아니라 오히려 병가를 쓰느라고 제대로 남들보다 한 54일 쓰는데 한 30여일밖에 못 쓰고 제대한 네. 사람 아니야. 이제는 국방부에서까지 다 판별이 났는데 여전히 아주 기계적 균형 일합시고 이렇게 무차별적 폭로. 네. 뭐 이런 식으로 국민 의심당의 주장을 이렇게 충실하게 전하고 있으면서 저런 행태를 하네요. 자, 지금 뭐 신원식 같은 경우에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반인 부모도 민원 접수하면 휴가 연장해 줄 건가? 연장해줘야죠. 연장해준다고 하잖아요, 국방부에서. 해야지. 근데 여전히 지금 이제 할 말 없으니까 네. 이 휴가 말이 휴가지 지금 이 상황은 병가잖아요. 병가. 아픈 상황이잖아. 근데 네. 교묘하게 계속 휴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또 조선일보 등은 열심히 써주고 있죠. 네. 그래서 자. 오늘 뉴스공장에서 인터뷰가 또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공장에서 신원식이 했던 정말 시뻘건 거짓말. 네. 사병들 평균 33일 쉬는데 휴가를 하는데 미스터 선은 54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봤더니 일반 사병들 50일 넘고 병가 빼고 나면은 그 미스터 선은 30일인가밖에 안 돼. 20일 정도 손해를 본 거야. 그런 가짜 뉴스가 되게 드러나고 그리고 또 인사상 밖에서 아플 때는 가능한 어떤 수단으로든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연장해줘야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났어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후속해서 내 게임은 끝났는데 잔불치기를 좀 우리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어요. 잔불치기, 잔불 팩트 몇 가지만 좀 여러분도 흔들리시잖아요. 주변에서 가짜뉴스 계속 나풀거리면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2005년에 참여정부 시절에 국방부 군인들의 인권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인권과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전화로 휴가 연장 가능하다. 다 돼 있어요. 자, 요 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거. 병가 갈 수 있는 권리. 병가는요. 네. 권리입니다. 권리. 병사들의 권리야. 근데 권리를 못 찾아 먹게끔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 이를테면 네. 우리 직장에서도 당연히 병가 갈 수 있고 여성들 생리휴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다 챙겨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분위기로 찍어 눌러서 못하게 하는 거. 하물며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없애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군대는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징역 간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스러운 병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네. 정말 우리가 내 생명 같은 가족의 일원을 보낸 거야. 자, 아프면은 가도 돼요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되는 권리로 2005년부터 이미 전환이 되는 상황인데 네. 여전히 저런 정치군인들, 누나회 군인들은 그러니까 죽어도 군대에서 죽어라. 뭐 이런 거죠. 군인들 웬만하면 뭐 깨병 같은데 그냥 군부대에서 치료받고 바로 복귀해. 시기야 쌍팔년도 전두환 노태우 하던 시기에 안 되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요즘엔, 고쳐야 네.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보면 이 인터뷰 중에도 나오는데 휴가 같은 거 이제 신청을 할 때도 네.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그럼요. 휴가를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으면 이제 그게 땡인 건데 또 요즘에는 뭐 그냥 카카오톡으로도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사정인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은 네. 막 봉화 피워서 요즘도 막 이제 하나 적이 몰려옵니다. 봉화 띄우고 막 파발로 막 도닥도닥도닥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통신 수단으로 작전을 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작전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고 아픈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말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프다고 보고해야 돼. 자, 28일 중에서 훈련 때 아니면 제한할 수 없는 거야. 훈련 때 그랬어? 아픈 거? 섹션에 있는 다른 카투사와 교대로 잘했다는 거잖아요. 아, 진짜. 요거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특히. 네, 병이 이제 특히 아픈 경우에 네. 의료 접근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지휘관이 음. 이제 병사가 아프다고 뭐 지금 피난다고 이렇게 민원 전화를 했는데 네. 됐고 들어와 이러면은 그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처벌받아요. 네, 처벌받을 소리를 네. 지금 얘들 하고 있는 거야. 신원식 같은 애들이 처벌받을 짓을 발언을 막 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야 신원식 너 인권 감수성이 그거밖에 안 돼? 너 그런 자세로 어떻게 사병들을 보호했어? 관리한다고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호했어? 하물며 옛날에 몽골이 징기스칸이 막 세계 제패할 때 말을 잘 케어를 못하잖아? 관리를 못하잖아? 그 지휘관이 문책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도 그런데 사람을 이거 진짜 조선일보 빨리 폐간해야겠다. 답이네 폐간이 답.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선택적으로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데 분노를 네.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네. 민간 병원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다 권한이 권리가 네. 부여가 돼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뀐 게 네. 저도 주변에 이제 민간 병원 물어봤는데 선택할 수 있도록. 네, 네. 병원에서도 이제 가서 뭐 이게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근데 여기서도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 받아라라고 권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자, 여하튼 뉴스공장 급해서 못 들으시거나 또 들었더라도 텍스트로 정리가 안 되면 네. 까먹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정말 하면서도 느낍니다. 우리 뉴스 비평 이 프로그램 참 그러니까. 유익하네. 대한민국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느낌. 아니 그렇게 세게 받으면 안 되시지.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뭐 좋은 프로들 많잖아요. 왜 이렇게 딱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짱입니다. 막 우리가 짱이야! 이러면
욕한다고 시청자들이. 아유. 네. 아 정말 티 없이 맑은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저항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네. 센터 신문에서 중앙일보에서 이것도 참 어이가 없죠. 추미애 아들 애초에 용산 보내줬어야지 평창 내가 갔어야 해 라고 친구들이랑 잡담했다고 그걸 가지고 어서 또 세배 쳐가지고 그걸 단독을 했어요. 어? 이게 이른바 정론이야 정론? 어? 이게 친구들이랑 이거는 그냥 예. 정말 찌라시에나 나올 만한. 그럼 아니 이 얘기 못해? 얘기 못해? 그리고 이것도 어? 이 얘기가 나온 것도 보면 뭔가 친구들이 한 거야. 네. 어? 친구들이랑 항상 있을 때, 그렇지. 네. 여러분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번에 인사나면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가면은 뭐 내가 더 이런 잘할 거. 수 있는데. 네. 그런 에너지가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 더 잘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미스터 선은 오히려 평창에 갔어야지. 런던에서 더구나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 입장이면 얼마나 가고 싶겠어, 솔직히.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인데 스포츠 이벤트를 오가나이즈하는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영국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이야. 가고 싶었겠지. 이런 얘기 못해? 더구나 이게 공표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얘기한 건데 그거를 세벼가지고 이렇게 언론 보도하는 게 나쁜 놈들이지. 그 말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용산 가고 싶었겠지. 사실 이게 카투사들끼리도 카투사들 네. 카투사들끼리도 그런데 카투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산에 있는 거를 되게 용산이 편하다면서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의정부 나온 친구들이 용산에 근무했던 친구들한테 니네 용투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용산도 그렇지 모든 군부대는 출퇴근합니다. 네. 외출 외박이 완전 자유예요. 용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밤 나갔다가 그냥 일하고 알바를 보통 해요. 그러니까 편한 게 사실이고 서울에 있으니까 가고 과외하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군대도 왜 나쁜 거 좋은 거는 같이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군대도 이제는 평일 외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핸드폰 쓸 수 있잖아요. 영내에서. 그렇게 돼야지. 왜 우리 감옥에서도 핸드폰 전화하게 하잖아요. 누구나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카투사가 편하다고 괜히 피해의식을 조장할 게 아니라 우리 군대가 더 좋아서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군대가 되도록 해야지. 꼭 막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전투력이 상승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태까지는 군바리들이 위에서 다 챙겨먹고 빼먹고 돌려먹느라고 우리 군인들한테 가야 될 게 안 간 거잖아요. 나는 논산훈련소 갔다가 정말 졸도할 뻔했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90년에 갔거든요. 네. 7월에. 군대 얘기하지 말래요? 아니 어제도 아니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탕에 바가지가 없어. 바가지가. 아이고 진짜 그래놓고 자 그만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자 지금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기사로 나온다는 거는 정말 끝물이라는 얘기. 헤럴드 경제에서 네. 뒤늦게 속도를 냈지만 처벌 어렵대요. 진퇴양난 빠진 검찰.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뉘앙스로 보여지지 않나요?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다 늘려다가 가짜뉴스 오늘 지금 방이 꽉 차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헤럴드 구분을 할 수가 없네. 아니 웃길 때는 좀 웃기는 뉴스만 별도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웃기고 재밌는 뉴스입니다. 갤럽은 옛날 최시중이 하던 거잖아. 갤럽. 최시중 방통위원장 하던 형님 이명박 형님. 갤럽은 보수적이지만 그런대로 추세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권위가 있어요. 근데 추미애 의혹이 아무리 얘들이 작당질하고 언론들이 공작을 해도 조국 때처럼 안 먹히는 거야. 파급력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이 이제 치고 나옵니다. 이 거짓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제 웅크리고 있다가 일어나서 이제 당정에서도 이제 빨리 수사로 털어 이러면서 총력 깨갱하고 있다. 이제 방어 체제로
전환됐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민주당의 입장들이 나오면서 기사 톤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시아경제인데요. 네. 여당이 방어에서 역공으로 전환하고 있다. 네. 그런가 하면 가짜뉴스 퍼뜨린 신원식 책임 물어야 한다. 가짜 뉴스라고 딱 네이밍을 해줘야 됩니다. 잘했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당이 여러분들 되게 무력하다고 지금 뭐 혼내고 계신 민주당이 조금 정신 차렸어. 여론이 그렇게 거짓말 가짜 뉴스에 안 넘어가는 거 보고 이제 약간 기회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여론 동향이 민감하니까 가짜 뉴스라고 딱 네이밍을 하면서 가짜 뉴스 주범 신원식에게 책임을 묻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로 힘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추미애다. 바로 그 해시태그의 힘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가짜뉴스 신원식 책임 물어야 된다. 이런 해시태그를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흔들어도 사법개혁 꺾일 수 없다. 네, 여당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역공을 하면서 법안 발의도 같이 이제 그렇죠. 백혜련 검사 네. 출신 백혜련, 변호사 출신 김용민, 그리고 판사 출신 이수진. 네. 요 세 분, 이 법조를 개혁할 의지가 있는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이 정도면. 과거에 백혜련 하나만 있었어도 셌는데 백혜련, 김용민, 이수진에다 또 우리의 남국이 김남국까지 있잖아요. 지금 네. 많아요. 또 이재정 변호사 출신 의원도 있고요. 네. 지금 사법농단 방지법 등 이제 사법 개혁을 위한 계속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사실 좀 조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언론사들은 기레기들, 우리의 기발남들이 네. 기사 안 써줍니다. 우리가 계속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갤럽에서 뭐 많은 질문들을 던졌더군요. 뭐 가장 뭐 관심 있는 차기 대권 주자 이재명, 이낙연. 재밌어요. 우리의 윤짜장이 9%에서 3%로 쪼그라들었어. 응? 이게 바로 추미애의 힘입니다. 추미애의 힘이 윤석열을 안 친 거예요. 윤석열이 계속 잘 나갔으면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로 쪼그라들고 이재명 지사 계속 상승세입니다. 3%포인트 올라갔고 이낙연 지사도 일단 요건 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고 보는데 4%포인트 올라가서 둘이서 선의의 대결을 펼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마당새를 뽑으면 됩니다. 자, 여론조사 분위기 괜찮고요. 일단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통신비 2만원 효과 없다. 네. 이게 바로 그냥 통신사로 빨려 들어가는 돈이잖아.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없다. 이게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가 없다는 취지죠. 요걸 가지고 뭐 이재명 지사가 무슨 뭐 지지율 반등을 추가로 노리는 노린수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관찰한 이재명 지사는요 솔직히 말하면 대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지금 오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지율이라는 거 다 뜬구름이거든요. 네. 오늘만 보고 발언하고 오늘만 보고 정책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기레기들은 모르죠. 기레기들한테 아마 속내를 얘기를 안 할 테니까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요거 무주택자 대출한도 90%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이 민생 대안을 꺼낸 야당 그리고 여당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요거 네. 요게 지금 아마 상당한 여론 좀 반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집 주인인데 네, 나는 세 산다고 임차인입니다. 했던 사기 쳐가지고 네. 한 판 세게 먹었던 윤희숙 네. 이 양반이 국민의심당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대요. 근데 여기서 몇 개를 깠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주택자. 야, 나 요거 보면서 연락 황당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무주택자한테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1억만 있어도 살 수 있도록 대출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9억을 이제 갚아야 돼? 9억에 대한 이자만 갚다가 평생. 지금 이거는 네. 진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솔깃하지만 미친 얘기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집값이 더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죠? 근데 10억짜리 집을 1억만 있어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투기 세력들이 이런 눈먼 이른바 동학 서민들한테 네. 집을 다 팔고 엑시트할 수 있겠네? 기회를 주는 거죠. 네. 무슨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사실 이 위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서울 평균 집값 10억 원인데 5억 원이나 들고 있는 젊은 사람 누가 있냐.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주택을 집값이 떨어지게 공급한다거나, 네, 공급을 한다거나 뭐 음. 이렇게 해서 집값을 낮춰야 한다가 아니라 그 비싼 집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빚쟁이가 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줄게. 그렇지. 9억을 더 대출해주자. 네. 진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하위 50%에게 이제 기본소득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은 뭐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재원 마련 같은 경우는 뭐 국토보유세라든지 데이터세, 네이버나 이런 검색 포털에 데이터세를 받는다든지 뭐 재벌에게 일정 부분의 이 초과가 되면은 그 부분을 이제 뭐 환수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마련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는 강자들에서 이제 약자 쪽으로 억강 부약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반면에 그렇죠. 여기서는 기존의 중복되는 현금 지원 체계의 재편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그거예요. 그 기존에 지급되던 복지 정책을 없애고 그냥 아예 그냥 기본소득을 하나로 몰아서 그냥 그러니까 밑돌 빼서 네, 윗돌을 올린다라고 네. 하는 건데, 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고 이게 금방 본질이 드러나는데, 요게 기레기들을 통해서 1, 20대, 30대까지도 일단 길을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어떤 경제 개혁과 서민 살리기 차원에서의 이 정책이 경쟁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근데 계속 선수를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네.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보편 지급을 좀 했으면 이런 네. 의제를 좀 빼앗기지 않았을 자, 일단 수도 있는데. 뭐 지난 네. 얘기니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자꾸 찍어 누를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 지사랑 좀 선에 경쟁할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와줘야겠습니다. 자, 웃기는 뉴스 네. 간단하게 좀 정리해봤는데 죄송합니다. 가짜 뉴스가 좀 섞여 있었네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